자, 지금 날짜가 3월 20일 3월 20일 딱 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무한성. 이 우주의 이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바로 이제 무한성입니다. 무한성. 이 무한함을 기초로 하고 있다. 천부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천부경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한함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무한순환. 그래서 무한에서 부족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긴급 주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굳이 암호화폐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2월 25일날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국 시간으로 2월 20일 9시인가 10시인가 이때 업로드를 했을 거예요. 제가 영상을 올린 게 9시 10시 경이었던 것 같고, 편집은 이제 2월 20일날 찍은 영상이니까 촬영한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서 저는 편집을 합니다. 2월 20일 5일 이때 공개를 하고, 2월 26일 인디애나 주정부가 공공자금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요 시간으로부터, 공개한 시간으로부터 한 30 몇 시간 정도 뒤에 나온 겁니다. 준비가 되고 있었겠죠, 이게? 그 전에? 아무튼 그렇고, 자, 그럼 가격을, 자, 이게 업비트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요 지점이었어요. 요 지점 25일 요 지점이었고, 지금 이제 1억 3천만 원인데 그때 9,300, 400 뭐 요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식 투자해 보신 분은 알 텐데,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닥을 찍었죠. 근데 바닥을 찍었는데 가장 밑에 바닥이고, 여기가 바닥을 찍은 다음에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저점이 또 올라갔고, 지금 여기 또 저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계속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이게 현재 1억 3천인데 뭐 1억 1천도 넘었었으니까, 만약에 제가 저 영상을 공개한 직후에 샀으면 한 2천만원 정도, 한 2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중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중립이긴 한데, 화폐가 충분히 풀리면 이게 일단 이제 그 경제 관련한, 자동화 시대의 미래 경제 관련한 얘기도 언급을 하겠지만, 화폐가 충분히 풀린 상태가 거래를 하기에 용이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암호화폐는 유용하다,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이거를 뭐, 저는 한 가지 관점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암호화폐를 무조건 지지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만약에 리스크를 감안하시고 이 암호화폐가 미래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혹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나리오 중에 완전 자동화 시나리오도 있었지만, 완전 자동화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 매개가 없으면, 이 거래 매개체 없이 경제가 돌아갈 정도가 되려면 완전히 그냥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과연 모든 각 경제 주체들이 그거를, 저는 그러니까 동의할 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입장이 뭐냐면, 이거를 이 전체를 후원하는 입장이지, 인류와 이 우주를 후원하는 입장이지, 이거를 뭐 무슨 어떤 뭐 하나의 힘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고, 서로 이제 이 조화를 이뤄가야 되는 게 기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가 유용하다, 계속 유용하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이 됐을 때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시점이 어땠었냐면, 이때 이 작년 말부터 이 루머가 퍼졌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그 대형 펀드들이 포트폴리오를 싹 정리를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싹 정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가격이 이게 등락을 해야 돼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줘야 충분히 포지션을 확보하겠죠. 근데 개미들만 들고 있으면 잘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대형 기관들이 좀 담는 기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개미들 누르기라고 하는데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등락이 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암호화폐 미래에 관심 있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내려갔을 때 매입을 하고 적당히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럴 때 뭐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거나 떨어졌을 때 근데 뭐 딱히 정확히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얘가 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권장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딱 그 두 가지예요. 얘가 올라갈 가능성은 이 화폐가 충분히 거래의 매개체로 쓰여야 된다라고 봤을 땐 그럴 때는 화폐 가치가 늘어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일단 그렇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에 이건데 소위 말하는 뭐 국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말 있고 3차 대전이 코앞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막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예언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죠. 근데 3차 세계대전은 일단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차 세계대전은 뭐냐면 압도적인 이 살상무기를 동원한 전면전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려면 완전히 포지션이 딱 나눠져 가지고 서로 죽자 살자 싸워야 되는 세력이 비등비등해야 돼요. 그게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기본 조건인데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여러 전쟁사가 길게 전개가 됐지만 세계대전으로 번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뭐 1, 2차 세계대전사까지 얘기하면 여기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역사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진짜로 일어나려면 서방진영 뭐 서방진영 다들 아시는 서방진영입니다. 뭐 한미를 비롯한 유럽 뭐 이런 진영 플러스 서방진영 대 뭐 러시아, 중국 등등 뭐 이렇게 갈려서 전면 전쟁을 하게 되는 혹은 그 사이에 막 여러 국가들이 껴있는 이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래야 그렇게 둘로 갈려서 실제로 싸워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들 보신 분들은 대략 이해를 하실 건데 그 절멸전이라고 하죠. 절멸전 대량 살상이 아예 그냥 지구를 초토화시키는 이런 전쟁은 벌어지지 않게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 다 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 되고 그 흐름에서 벗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지금 전쟁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이란 지금 하는 거 보면 이란 쪽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미사일 쏘죠. 그 터키 쪽으로도 쏘고 막 이랬어요. 유럽 쪽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게 딱 어떤 배경을 만들어주는 상황이라 유럽도 참전하고 뭐 그러면 니네도 참전하냐? 그럼 우리도 참전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편 국가들도 참전하고 이래가지고 핵이 있는 국가들끼리 막 싸웠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안타깝지만 어쨌든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현상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러니까 제 아이디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만든 아이디가 이건데, 원래 언제부터 썼었냐면 이게 1991년도부터 썼어요. 처음 대한민국에 처음 뭐 인터넷 비스무리한 것들 나왔을 때 이때부터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POPSAP라는 세 개의 단어를 조합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약간 이때 암호문 같은 거를 그때 책 보고 생각했던 시기라, PO는 이제 들리는 대로 한글로 포가 되거든요. 포가 뭐예요? FOR이 되죠. 포. 이런 뜻이고, P는 피플입니다. 피플.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유니버스를 하면 포피 6 뭐 이렇게 되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썼는데, 스페이스를 그냥 쓰면 SPA가 돼서 더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걸 바꾼 거예요. 앞뒤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 암호문처럼 해가지고 인간과 우주를 위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요걸 같이 썼죠. F. 이렇게 두 개 같이 쓴 거예요. 그냥 아이디로. 대전제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화폐를 마저 말씀드릴게요. 화폐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화폐가 암호화폐 관련한 거 다시 뭐냐면, 이게 이제 자동화 되고 난 다음에 요것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화폐량이 증가돼서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는 측면이 있고,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 등등 매체 활동으로 돈 벌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가 증가된 그 효과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광고 집행이죠. 광고 집행. 이게 이제 언제 나왔던 아이디어냐면, 저도 이제 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2001년인가? 그 전 90년대, 99년인가? 그때쯤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구상했던 게 5세대 게임이에요. 5세대 게임인데, 뭐냐면 게임을 하면, 그때 이제 제안서 이메일을 보내고 했던 게 지금 데이터가 남아있을 거야 아마. 근데 게임을 하면 게임 속의 행위가 현실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로트럭 같은 게 이제 유행하는데, 유로트럭, 그러니까 트럭을 막 운전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트럭 운전하는 게임을 하는데, 이걸 아예 유로트럭을 온라인으로 실제 트럭이랑 연결시키면 제가 말한 그 당시 때 90년대 말에 연구했던 이 5세대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게임하기는 좋아하지만 나가서 트럭 운전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이 진짜 트럭을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돈도 벌고, 버는데 세상도 돌아가고 사람들은 놀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제일 만족스러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놀고 세상은 돌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놀면서 돈도 벌고, 이게 모든 게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게 바로 5세대 게임인데, 이런 걸 구상했는데, 그때는 요거를 다니던 회사에 이렇게 제출했을 때 전혀 얘가 무슨 헛소리 하나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이런 구조가 되면은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이어지는 거죠. 요즘에 물론 전쟁도 요즘에 이렇게 됩니다. 전쟁도 그냥 온라인으로
드론 조종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건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단점이 있고, 이거는 물류가 돌아가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좋고.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동화라는 시대가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아예 이런 것도 하기 싫다, 게임도 하기 싫다, 나는 뭐 음악이나 듣고 영화나 보고 놀고 싶다라고 하면 나중에 영화를 보거나 듣거나 하기만 해도 광고비를 주는 이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화폐의 가치가 증가했는데 이 화폐를 돌릴 수는 없고, 왜냐면 일을 안 하니까. 그래, 일을 시킬 수도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고, 지금 기업들은 그냥 다 자동화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소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소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뭘 하기만 해도 광고비를 주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이것도 제가 90년대에 이미 이때 5세대 게임 할 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는 그때 이건 제한하진 않았는데, 요런 걸 제한했었는데, 5세대 게임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 이게 바로 유튜브가 된 거예요. 요런 것이 먹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예 그냥 놀기만 해도 돈을 주는, 광고비를 주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의 전조가 프롤로그가 유튜브 먹방이에요. 유튜브 먹방도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게 일종의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것 자체가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왔어요. 지금 경제가. 그런데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쏠리죠,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막 지금 어떤 대형 유튜버들은 미국 같은 데도 그냥 어떤 뭐 미스터 비스트 같은 경우는 뭐 개인한테 뭐 몇백억짜리 선물 준다든가 막 이래버리는데, 그만큼 1년에 몇 조씩을 벌어들여요, 현금으로. 그렇게 부가 한쪽으로 막 쏠리는데, 나머지는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하고, 뭐 인터넷 못하고, 뭐 자동화의 길을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도로 힘들어지죠.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아예 없어지니까. 특히나 지금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이 단순 일자리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이제 이것도 싹 사라져 버리면, 이것도 이제 아틀라스 옷이나 뭐 피겨 옷이나 이런 게 다 해버리면, 이러면 진짜 아주 크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기본소득이죠. 근데 가장 기초적인 기본소득, 이제 이런 흐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고, 이런 건 이제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드시 논의와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전까지는, 완전 자동화가 되기 전까지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도 하거나, 아니면 광고비 집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블로그로도 했었으니까 이제 광고 등 이런 것도 돌아갔었지만, 이제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되면 이 정치권의 논의가 약간은 필요하고, 그보다 더 촘촘하게, 또 촘촘한 어떤 일반화된 수익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로트럭 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틀라스복 같은 거, 이런 로봇을 개인이 구매를 해서 이걸 온라인으로 조정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 노동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을 써서 노동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위험하게 몸을 써가지고 피곤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앉아서 혼자 뭘 하기는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틀라스 옷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온라인으로 감독만 하는 거예요. 컨트롤만, 얘가 잘 돌아가는지 감독만 하면서, 얘가 몇 대가 잘 돌아가나, 얘는 다운됐구나, 고쳐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소득이나, 아니면은 지금 아틀라스봇 같은 경우가 노조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얘가 지금 사실은
피지컬 그 로봇 넘버 원이었어요 이게. 근데 뭐 노조에서 반대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경우에 아틀라스 봇을 이 노동 로봇으로다가 구매를 해서 돌려서 돈을 벌면, 그러면 다 같이 윈윈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이런 뭐 건설 현장이나 이 건설 현장 위험한 어떤 작업 현장, 고소 작업, 높은 작업, 위험한 높은 데서 하는 그런 작업이나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뭐 폐연료봉 해소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뭐 무슨 제거하는 방사능 제거 작업 같은 거, 그런 거나 전쟁터에서 지뢰 작업 같은 걸 하는 로봇을 구입을 해서 이거를 대리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도 되고, 이렇게 이런 일을 제공을 해도 되고. 근데 지금 현재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걸 그냥 AI가 다 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빨리 지금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이 일자리가 지금 현재 급격히 사라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중간 단계가 되면 좋은데, 이거를 지금 솔직히 이것도 다 AI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라, 이거를 그냥